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제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색감 그리고 지속력 이런 피드백들을 또 수용하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정말 많이 얼굴에 발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파운데이션 경험을 많이 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파운데이션을 백화점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좀 그런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요래요래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손을 좀 쓰는 게 어색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쨌든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 나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면 될까?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빵! 일단은요, 백화점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다루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대표적이다 할 만한 그래도 한국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맥, 아르마니, 에스티로더, 랑콤, 입생로랑, 디올, 겔랑, 헤라, 설화수, 샤넬, 메이크업 포에버 요렇게 요 브랜드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가격대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저렴했던 5만원대 맥입니다. 아니 맥이 그래도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그래도 좀 가격적 허들이 낮은 그런 브랜드로 알고는 있었는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딱 나열을 하고 보니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6만원대 브랜드 헤라, 설화수, 메이크업 포에버, 바비브라운 그리고 7만원에서 8만원대 랑콤, 에스티로더,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리고 8만원대 입생로랑과 디올이고요. 물론 디올도 그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걸로 넘어가면 뭐 10만원대 넘어가고 그렇긴 하지만 디올의 대표 라인인 포에버 라인은 8만원대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가장 비싸다고 보여졌던 8만원에서 18만원대 분포가 되어 있는 샤넬, 8만원에서 11만원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겔랑. 근데 사실은 이 8만원 언저리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겔랑이랑 샤넬도 이렇게 백화점 라인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가격대가 엄청 높진 않구나. 이 백화점 선수들도 이제 브랜드들끼리 어떤 가격적인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를 받고 다음은 질감에 관련을 해서 브랜드를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처음으로 고가의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브랜드가 좋대, 누가 급하대 좋대 라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어떤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원하는가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가면 백화점에서 매장 선생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에 좀 더 좋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는 어떤 파운데이션의 질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매트냐, 촉촉이냐. 이 매트는 보송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매트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픽스되는 매트 제형이냐, 벨벳 타입의 보송보송한 매트 제형이냐. 촉촉이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리광처럼 착 달라붙어서 얇게, 그러니까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세틴한 느낌의 촉촉이냐, 아니면 지금 마스크 시국이라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엄청 축축해가지고 내가 스킨케어를 좀 부족하게 했더라도 건조함이 그렇게 오지 않는 파운데이션에서도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축축이 촉촉이냐. 보송이에서 픽스되는 제형의 대표적인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입니다. 이런 제형의 특징은 픽스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바를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제가 더블웨어 제품 바르는 영상을 만들어 두기는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더블웨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제가 바를 때 막 이게 되게 어려운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는 더블웨어는 어떤 파데냐 하면은 약간 컨트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의 최강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분기 정말 많이 올라와서 난 얼굴에 유분기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더블웨어 발라주면은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 유분기를 잡아주는 효과까지 내줍니다.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벨벳 제형은요, 대표적으로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 랑콤의 땡이돌. 정말 이렇게 퍼프로 통통통통 올렸을 때 벨벳처럼 호조조조조조 이렇게 올라가는 제형. 뭐 최근에 디올의 포에버 파운데이션, 그 중에 벨벳 타입이 또 새롭게 나왔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촉촉 타입에서 세틴한 제품은요, 역시 신상 디올의 포에버 글로우 파운데이션,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세틴하게 들러붙는 촉촉이는 마스크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히려 묻어나는 거 더 없고요. 마스크에 좀 긁히더라도 긁힌 느낌이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촉촉이에서도 축축한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뭐 랑콤의 땡미라클도 한번 리뉴얼이 됐죠. 그리고 겔랑의 파리르 골드. 이렇게 제형을 나누고 예시를 들어서 제품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써보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내가 쓴 제품은 유튜브는 이런 느낌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늘 이 언급한 파운데이션을 연령대에 관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만 해도 어떤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그거는 엄마 브랜드야.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뭔가 너무 어린 느낌인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백화점 브랜드는요, 오히려 나이가 있게 느껴졌던 브랜드들이 많이 영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 7, 8년 사이에.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도 샤넬과 설화수는 약간 그 연령대가 높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일단 조금 낮아요. 물론 제가 광고를 했던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은 커버력도 높고 지속력도 좋고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인데, 요즘 좀 주력으로 미는 제품이 수블리마지 파운데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레베쥬 파운데이션하고. 근데 그게 커버력이 진짜 낮아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영한 느낌을 좀 가지고 가려면 어쨌든지 간에 커버력을 포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피지량도 많고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트러블 너무 많은데 요거를 가려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좀 메인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샤넬은 그래도 엄마, 이모 이런 분들이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설화수는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설화수 파운데이션 쿠션 제가 썼을 때 끼임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유분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파운데이션, 쿠션 모두 리뉴얼 되면서 제품력은 진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설화수 특유의 한방적인 이미지가 영한 분들이, 저도 영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쓰기에 나는 한방 이미지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화수가 연령대가 확 내려오기에는 뭔가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품력은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쓰기에도 너무 괜찮습니다. 다음은 커버력을 기준으로 두고 브랜드를 조금 나눠봤어요. 고커버냐 내추럴이냐. 자, 먼저 맥은 그래도 고커버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얇게 발랐을 때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은 그래도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얼굴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맥은 고커버다. 그리고 겔랑 고커버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헤라, 설화수도 역시 고커버. 확실히 좀 국내 브랜드가 커버력을 짱짱하게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는요, 더블웨어가 굉장히 고커버기 때문에 고커버로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퓨처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다가 제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르주 아르마니도 레스팅 실크, 디자이너 리프트, 요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파워 패브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내추럴로 살짝 간 요 영역에다 아르마니를 배치를 할게요. 입생로랑도 사실 고커버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중간에. 그리고는 좀 내추럴한 느낌의 디올, 메이크업 포에버 이렇게 뒀습니다. 내추럴로 분류가 됐다고 해서 디올이랑 메이크업 포에버가 커버력이 되게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비 같은 경우에는 고커버 라인도 있었고 내추럴 라인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로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고커버 라인의 파운데이션이 안 보이더라고요. 샤넬 같은 경우는요, 울트라 르땡이 아니라면 진짜 내추럴. 물론 그것도 퍼프로 메마르게 해가지고 두들기면 커버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레베쥬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의 이미지가 조금 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르기 쉬운 기준으로 브랜드들을 좀 나눠보았어요. 픽스가 잘 되는 에스테로더 더블웨어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다들 잘 발립니다. 컨트롤하기 쉬운 파운데이션 2개, 아르마니, 메이크업 포에버. 요 2가지 브랜드에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지 간에 좀 컨트롤하기 쉬우려면은 어느 정도는 촉촉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쉽다는 건 브러쉬보다는 퍼프를 쓰는 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프로 펑펑펑 두들겼을 때 너무 매트해지지 않고 텁텁하지 않고 밀리지 않으려면 약간 수분감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 디자이너 리프트, 메이크업 포에버엔 리부트 파운데이션, 얘네들이 그 적절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어서 매트한 퍼프로 두들겨도 되고, 물먹인 퍼프 굳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물먹인 퍼프 사용하셔도 좀 투명한 느낌으로도 예쁘게 잘 발리고, 브러쉬를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두 브랜드에서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빠르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아르마니하고 메이크업 포에버하고 섞어가지고 잘 씁니다. 다음은 되게 중요한 파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 3만 원대에서도 좋은 파운데이션을 찾을 수 있는데, 고가의 7만 원이 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는 이유가 막 발랐는데도 깨끗하게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여러분들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깨끗이냐 안 깨끗이냐 이렇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요거는요, 정말 제가 배치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 깨끗한 파데가 진짜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거 참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바비 브라운, 에스티 로더, 맥을 이렇게 중간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질 때 좀 맑은 느낌을 더 많이 내주는 그런 브랜드들을 제가 중점을 두고 앞쪽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헤라 설화수도 괜찮아요. 설화수가 맑음 지속력에서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입생로랑, 메이크업 포에버, 랑콤, 겔랑, 샤넬 다 너무 깨끗한데 특히나 아르마니도 정말 깨끗하고요. 또 피부에 따라서는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이 파우더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저분함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매트한 파운데이션 중에서 파워 패브릭은 굉장히 깨끗한 파운데이션이에요. 무너질 때 유분하고 싹 어우러지면서. 아무튼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정말 맑은 거 요즘은 진짜 디올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신상이 나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맑은 유지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깨끗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다음은 이어서 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색감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하얘지고 싶다, 피부 나 진짜 밝다, 나는 그렇게 동동 뜬 느낌이 너무 좋아,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디올 정말 색상 밝게 맑게 표현됩니다. 아르마니도 정말 밝게 맑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설화수 진짜 맑음, 이 세 개의 브랜드는요 정말 너무나 맑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도 맑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얗고 맑고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좀 차분한 느낌의 뉴트럴한 그런 톤이 참 좋더라, 너무 밝은 걸 발랐을 때 심하게 동동 뜨더라, 얼굴에서 뱉어내더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뉴트럴의 대표주자 하면은 저는 바비 브라운이 떠올라요. 제가 바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 내돈내산으로 막 VIP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밝다는 색감을 쓰더라도 이렇게 핑크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노랑노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시아 사람들한테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는 그런 집? 그리고 겔랑도 그렇게 핑키한 느낌 잘 안 납니다. 뉴트럴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맥은 또 색상을 워낙 다양하게 만들긴 한데 그래도 그 뉴트럴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참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맑은 상아빛 하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아빛은 뉴트럴하고 느낌이 좀 다른데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정말 상아빛엔 독보적이에요. 핑크 베이스의 강한 브랜드 하면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핑크 느낌이 탁 들어가 있는데 광채가 싹 나는, 뭔가 그 파운데이션 안에 피그먼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까지 참 잘 만들었어요. 참만 잘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입생로랑에서도 핑크 느낌을 좀 찾으실 수가 있는데, 입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잿빛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 잿빛이 너무나 강했던 그 미샤의 초보형 비비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잿빛이 들어갔다 하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 잿빛이라는 게 어떤 피부톤에는 피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해주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잿빛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내 얼굴은 잿빛을 좀 뱉어낸다 하시는 분들은 입생로랑보다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파운데이션 찾으면 굉장히 괜찮은 파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랑콤은 특이하게요, 올리브빛의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까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럼 유투르는 가장 처음에 백화점 브랜드를 접한 게 어디냐?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 접한 백화점 브랜드는 바비 브라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백화점을 갔을 때 맥이 있더라고요. 맥 나 알지. 근데 맥은 뭔가 흔한 것 같아 이러고 옆을 싹 봤는데 까만 간판이 바비 브라운이 있어가지고 바비 브라운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VIP의 길을 갖게 됐다는,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그게 벌써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한번 쫙 간단하게 좀 읊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맥.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요. 나는 요 정도 가격의 선에서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처음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맥에서 첫 파운데이션 경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맥 파운데이션 뭐 워낙에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무난하게 스펀지, 뭐 브러쉬, 손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손으로 바르기에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으실 거예요. 아르마니는요, 뭔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하면은 약간 저는 높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르지오 아르마니에는 대표적인 파운데이션이 3개가 있다. 촉촉이는 레스팅 실크, 디자이너 리프트, 매트는 파워 패브릭, 그리고 막내의 네오 파운데이션. 이게 엄청 뽀송이로 또 얇은 게 나왔다. 요 정도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고, 맑은 느낌, 다크닝이 전혀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 사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조르지오 아르마니.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건조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사고자 하는 텍스처가 정해지신 분들, 나는 완전 지성이야, 유분이 진짜 많이 올라와, 그런 분들은 W예요. 나는 그 피처리스트 광나는 거, 촉촉한 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빛나는 거 사고 싶은데 가볼까? 피처리스트. 그리고 랑콤은요, 그냥 땡이돌 사러 가시면 됩니다. 매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편안하게 발리는데 깨끗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얇은 벨벳 제형을 원한다, 근데 다양하게 색상이 촘촘하게 쪼개진 것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랑콤 가셔서 땡이돌 구매하시면 됩니다.
디올은요, 뭔가 디올 하면은 저도 또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브랜드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디올 파데가 진짜 좀 예술입니다. 그 스킨케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가의 파운데이션을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포에버 라인을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건 글로우기 때문에 저는 글로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매트하면서 벨벳한 거 경험하고 싶으시면 벨벳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나 오늘 돈 한번 쓴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디올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맑음을 엄청나게 원하시는 분들,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함께 약간 양대 산맥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상압 비추를 표현을 한다면 디올은 조금 더 하얗고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둘 다 맑기는 맑은데 색감이 다르군.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겔랑은요, 파리르골드 너무 독보적이죠. 그리고 커버력도 너무 좋죠. 근데 색상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21호이신 분들은 영호 쓰셨을 때 괜찮긴 해요. 근데 저희 엄마도 파리르골드 쓰시면서 좀 아쉬운 건 색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피부가 비치면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파데 그대로의 색상이 거의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어둡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파리르골드 안 사면은 겔랑에서 뭐 사지? 라고 하신다면은 로르베이스를 사오시면 됩니다. 그놈이 또 물건이죠. 갑자기 새어나가는데, 그 다음 브랜드 헤라. 헤라는 조금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 사실 헤라를 세미매트 피니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초를 촉촉하게 올리면 또 그렇게 세미매트까지도 아니거든요.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건성이라서 헤라 파데는 못 쓰겠네 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설화수도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커버력이 높아가지고 그 한 방의 패키지만 괜찮으시다면은 되게 영하게 쓸 수 있는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가격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모레몰이나 이런 데서 또 쿠폰 넣어가지고 하면 헤라 설화수 정말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라도 설화수도 역시 밝은 색깔도 되게 잘 챙겨줬어요. 확실히 국내 브랜드여서 한국인들이 사용을 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색깔로 찰떡같이 뽑아놔가지고 좀 편안하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헤라 설화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샤넬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지만 나는 커버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가방 브랜드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고가겠거니 하면 고가긴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샤넬 매장은 유독 좀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샤넬에서 추천드리는 건 울트라 느땡이거든요. 그게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를 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경험해보시면 아주 후딱 반합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메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핑크 베이스를 너무 예쁘게 쓰고 싶어 이러신 분들, 근데 또 리부트는요, 그 핑크 느낌이 아니라 뉴트럴 느낌도 너무 잘 만들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이 수많은 브랜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뭘까? 라고 갑자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비는 그 단품 섀도우 진짜 잘해요. 제가 촬영하면서 깜빡했는데요. 입생로랑은요, 럭셔리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특히 뚜시에클라 파운데이션은 퍼프로 막 바르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브랜드 하나하나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경험한 백화점 파운데이션은 바비 브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정도 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입문으로 추천하는 브랜드는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요, 신상 나온 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운데이션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종류도 더 많아졌고, 특히나 제가 10년 파데 쓰면서 느낀 건 색깔이요, 우리 한국인 여성들이 쓰기에 너무 찰떡같이 변했어요.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를 그 외국 본사에서 많이 수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를 더 쉽게 외사 브랜드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신상 나온 파운데이션 디올 그렇고요, 메이크업 포에버도 신상 나오고요, 그리고 쿠션이긴 하지만 입생에서도 쿠션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브랜드에서는 자꾸만 신상을 많이 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릉드릉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소비를 탁 해가지고 또 한번 기분이 업되고 뭐 그런 거죠. 돌고 돈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묶였어.